네, 안녕하세요. 주주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제가 PER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PER의 기본 개념부터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우리가 주가 분석함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한국 주식 보시는 분들, 네이버 금융에서, 그리고 미국 주식 혹시 보시는 분들은 제가 예전에 알려드렸던 finbiz.com에서 이 PER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는지, 그 실제 용례까지 쭉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PER에 대해서 오늘 영상 보시고 확실한 개념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가 네이버에서 PER에 대한 설명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주가 수익 비율. PER은 특정 주식의 주당 시가를 주당 이익으로 나눈 수치로 주가가 1주당 수익의 몇 배가 되는가를 나타낸다. 어떤 기업의 주식 가격이 66,000원이라고 하고 1주당 수익이 12,000원이라면 PER은 5.5배가 된다. 여기서 PER이 높다는 것은 주당 이익에 비해 주식 가격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고 PER이 낮다는 것은 주당 이익에 비해 주식 가격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PER이 낮은 주식은 앞으로 주식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적혀 있는데 일단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간략하게 써놔서 그렇긴 한데 완전히 맞는 말이라고도 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설명 지금부터 들어갈게요. 자, 우리가 물건을 살 때 이건 뭐 얼마 정도 지불하면 되겠다 하는 게 머릿속에 있죠. 이런 전화기? 전화기면은 얘는 뭐 한 100만 원 정도면 되겠어. 100만 원. 요건 뭐 한 2천 원 정도면 되겠어. 이런 생각들. 저희가 머릿속에 이렇게 어떤 물건이든 간에 사기 전에 가격에 대한 감을 가지고 있죠. 네, 다시 돌아가서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물건을 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거 물건을 살 때 얼마 정도면 내가 살 수 있겠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죠. 그 기준 중에 하나가 PER입니다. 자, 그럼 이제 기본 개념 알아볼게요. PER, 주가 나누기 주당 순이익. 여기서 주당이라는 얘기는 한 주당이란 말입니다. 주식 한 개당 순수익이 얼마인가. 자, 예를 들어서 기업이 작년 1년 동안 번 순수익이 1,000만 원이라고 합시다. 1,000만 원. 그런데 거기에 만주를 발행을 했어요. 이 기업이 주식 수를 가지고 있는 게 만주예요. 주식시장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럼 주당 순수익은 1,000만 원 나누기 만이니까 1,000원이겠죠. 한 주당 1,000원을 번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만주니까 1,000만 원 번 거죠. 근데 이 주식의 주가가 5,000원이에요. 5,000원. 그러니까 주당 순수익 1,000원, 주가가 5,000원. 그러니까 이때 PER은 얼마죠? 5,000 나누기 1,000. 5배. 왜 배라는 걸 붙이냐면요. 네, 여기서 개념 나갑니다. 이 기업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돈의 몇 배의 가치를 시장에서 주고 있느냐 라는 게 PER이거든요. 그래서 5배를 주고 있는 거예요. 얘가 1년 동안 번 돈이 1,000원인데 시장에서 이 주식이 5,000원에 거래가 되는 거예요. 이봐, 주주씨. 이 기업이 작년에 1,000원밖에 못 벌었는데 왜 나는 5배나 주고 사야 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자, 우리가 역시 이것도 물건을 사는 걸로 접근을 해야 돼요. 제가 이 아이폰을 100만 원을 주고 샀어요. 근데 내가 이걸 오늘 하루 쓸 생각으로 100만 원을 지불했을까요? 절대 아니죠. 이거를 내가 오늘 하루 쓸 생각으로 나는 100만 원을 지불한 게 아니에요. 최소 2년은 쓸 생각으로 100만 원을 지불을 한 거예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업이 올해만 돈을 벌 거라고 생각하고 내가 5배나 주고 이 주식을 산 게 아니에요. 나는 이 기업이 올해도 돈을 벌고 내년에도 돈을 벌고 그 다음 연도에도 돈을 벌고 계속 이익이 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5배를 주고 산 거죠. 즉, 이 기업이 어느 정도의 지속성을 보고 망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그만큼의 가치만큼 가격을 지불한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개념 한 발짝 더 나가볼게요. A라는 기업은 주당 순수익이 올해도 만원, 내년에도 만원, 후년에도 만원, 3년 후에도 만원일 것 같아요. 계속 만원으로 지속될 것 같아요. 또 B라는 기업은 올해는 만원을 벌었는데 내년엔 2만원을 벌 것 같고 그 다음 연도엔 3만원을 벌 것 같고 그 다음 연도엔 4만원을 벌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이 시점 내가 어떤 기업을 더 비싸게 주고 살까요? 계속 만원씩 벌 기업 혹은 매년 벌 돈이 증가할 기업. 네, 두 번째겠죠.
앞으로 벌어다 줄 돈이 더 많을 것 같은 기업에 더 많은 돈을 당연히 지불을 하겠죠. 그게 시장에서 공평하겠죠. 예를 들어 이런 A란 기업은 뭐 PER 10, 10배의 PER을 가지고 있어. B라는 기업은 PER 20, 작년 1년 동안 번 돈보다 20배나 더 주고 사요. 그냥 두 개만 딱 비교했을 때 얘는 PER 10이고 얘는 PER 20이야. 그러니까 얘가 비싸네. 얘 사야겠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실제로 이 기업이 앞으로 쭉 나에게 벌어다 줄 이익이 얼마인지를 생각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PER 단순히 PER이 높다고 비싸다? PER이 낮다고 싸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PER을 체크할 때 반드시 그 기업의 성장성도 함께 체크를 해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성장이 낮은 기업들은 어때요? PER이 낮은 수준에서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요. 성장성이 높은 기업들은 어떻죠? PER이 높은 수준에서 시장에서 거래가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네이버 금융이랑 핀비즈 들어가서 실제로 기업 몇 가지 보면서 넘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서 한 가지 더 기업이익 성장률에 대한 이야기도 해볼게요.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 기업이 순이익으로 100만 원을 벌었어요. 근데 올해는 120만 원을 벌었어요. 그럼 이 기업은 몇 퍼센트 성장한 거죠? 20% 성장한 거죠? 이게 기업이익 성장률입니다. 기업이익 성장률 보실 때 한 가지 또 말씀을 드리면 한 해만 딱 보는 거는 좀 위험하고요. 기업이익 성장률은 좀 몇 년에 걸쳐서 보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업 이익은 연도별로 크게 왔다 갔다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되게 성장을 많이 해서 와 이거 성장 되게 잘하는 기업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다시 성장이 확 꺾이고 이렇게 사이클을 좀 타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업 이익 성장률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매년 성장률이 어땠는지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가 이 순이익, 기업의 순이익은 어디서 확인을 할 수 있냐면 기업의 재무제표에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재무제표 간단히 설명하고 갈게요. 재무제표라는 건 그 기업의 비즈니스를 숫자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 재무제표만 잘 읽으면 이 기업의 비즈니스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반대로 유추를 해낼 수가 있는 거죠. 재무제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현금 흐름표가 있습니다. 손익계산서는 해당 기간 동안 분기라면 분기, 연기라면 연기, 분기별 혹은 연도별로 우리가 얼마를 벌었고 딱 요 기간 동안 얼마를 벌었고 얼마를 썼다. 이걸 정리한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손익계산서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뭐 용돈 기입장을 쓰거나 혹은 가계부를 쓸 때 이번 달에 용돈 얼마 받았어. 이번 달 월급 얼마 받았는데 내가 그 중에 이거 얼마를 썼어. 먹는데 얼마 쓰고 책 보는데 얼마 쓰고 영화 보는데 얼마 쓰고 이런 식으로 비용을 쭉 쓰죠. 그래서 총 남은 돈이 얼마야? 이렇게 적은 게 손익계산서예요. 대차 대조표는요. 이 기업이 전체 가진 자산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자산은 크게 자본이랑 부채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자본은 실제로 내가 투자한 돈 혹은 투자를 받은 돈이고요. 부채는 빌린 돈인데 그걸 다 이제 합쳐서 자산이라고 하죠. 저희가 가정에서 생각한다면 우리 집이 내가 이 집이 5억짜리 집인데 이거 대출 3억 끼워서 산 거야. 2억은 내 돈 들어갔어. 그러면은 2억은 내 돈 들어간 거 자본이고요. 3억 빌린 거니까 부채죠. 부채 들어가고 전체 내 자산은 얼마죠? 5억.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돈 투자한 거 혹은 투자자들한테 돈 받은 거 들어가고 그리고 또 은행에서 빌린 돈 들어가죠. 아니면 뭐 채권 발행해서 받은 돈 들어가고 그걸 다 합쳐서 이제 자산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차대조표가 재무제표의 한 종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현금흐름표. 현금흐름표는 실제로 내가 현금을 얼마를 썼고 얼마가 들어왔고 하는 걸 따지는 거예요. 딱 현금, 돈이 실제로 들어가고 나간 거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 가치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PER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PBR도 들어보셨겠고 뭐 PCR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PER은 기업 이익을 바탕으로 이 주가가 어느 정도 비싼가를 판단할 수 있는 거니까 손익계산서에서 나오는 거겠죠. 네. 그다음 PBR은 대차대조표에서 저희가 계산할 수 있고 PCR은 현금흐름표를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자,
PER을 저희가 볼 때 보게 되는 숫자가 두 개가 있죠. 주가랑 주당 순이익. 이 주당 순이익은 어떤 순이익을 기준으로 잡아야 되냐? 작년 한 해 동안의 순수익, 혹은 올해 한 해 동안의 순수익, 혹은 내년 한 해 동안의 순수익? 어떤 걸 잡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죠. 여태까지 돈을 얼마 벌었는지는 이미 시장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되었다 라고 생각을 하죠. 앞으로 얼마를 벌 거를 예상을 해서 얘네가 이만큼 벌 것 같으니까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격 이 정도로 책정하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이 하는 중요한 역할이 바로 이거예요. 향후 주당 순이익을 계산하는 거. 이 기업이 현재까지 비즈니스 이렇게 해온 걸로 봤을 때 앞으로의 비즈니스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당 순이익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추정치를 사용하는 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다시 반대로 얘기를 하면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없는 기업들도 있겠죠. 이거는 애널리스트들이 발견을 아직 못했을 수도 있고, 혹은 두 번째로 애널리스트들이 분석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기업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애널리스트들의 추정치가 없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조심을 해야 되고, 아니면 이런 기업을 투자하고자 한다면 이렇게 어떤 기준으로 나와 있는 PER, 향후 이익 기대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거를 만드셔야 됩니다. 물론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있다고 해서 분석을 안 해야 되는 건 아닌데, 애널리스트 추정치가 있으면 뭔가 그래도 기준으로 삼을 만한 거는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없는 경우에는 PER을 이용을 할 때 향후 추정치가 없기 때문에 과거 추정치를 보시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이제 계산을 해서 지금 내가 볼 때 이 기업은 향후 이익이 확 늘어날 것 같아. 향후 이익이 확 늘어나게 되면 향후 PER은 현재 PER보다 확 낮아지겠죠? 가치가 있어. 지금 투자하자. 이런 식의 결론 내리실 수 있겠죠. 네, 아까 주당 순이익이 매년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PER을 높게 준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렇게 기업마다 그리고 업종별로 주는 PER이 다릅니다. 그래서 성장주가 PER을 높게 받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성장주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게 앞으로 성장주가 아닐 경우에 우리가 왜 PER을 더 낮게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전 클립에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아마존의 예를 들면서. 네, 그것도 한번 시간 나시면 확인해 보시고요. 네, 그럼 네이버 금융에서 저희가 PER 어떻게 볼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볼게요. 오늘 종목은 오뚜기였습니다. 랜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PER이 나와 있죠. PER, 그리고 옆에 EPS가 주당 순이익입니다. 다음 여기도 PER이 이제 두 개 기준이 나오는데요. 하나는 FN 가이드에서 제공을 한 거고, 하나는 KRX에서 제공을 한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FN 가이드에서는 주당 순이익을 계산을 할 때, 그러니까 EPS를 계산을 할 때 주식 발행수가 몇 개냐 했을 때 그 주식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합산한 거를 들어가고요. KRX 같은 경우는 우선주 제외하고 보통주만 넣어서 계산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둘이 약간 차이가 나는데, 보통주랑 우선주 합친 거니까 FN 가이드에서 제공을 한 게 EPS가 더 낮겠죠. 그러니까 PER은 조금 더 높겠고, 그래서 약간씩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PER, EPS 보시면 EPS가 주당 순이익이죠. 네, 한 주당 오뚜기는 작년 1년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작년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2018년도가 지금 끝났지만 오뚜기가 아직 그 2018년도에 대한 실적 발표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여기 들어간 EPS는 2017년도 기준이고요. 그래서 2017년도에 한 주당 38,161원을 벌었다는 얘기입니다. PER은 현재 가격이 얼마죠? 현재 가격 78만 4천 원이죠. 주당 가격. 이 78만 4천 원을 38,161원으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약 20배. 네, 20배. PER을 20배를 준다는 거예요. 현재, 그러니까 2017년도 번 돈의 20배만큼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네, 여기 추정 PER, 추정 EPS 나오죠. 이게 바로 애널리스트들이 추정한 EPS를 기반으로 한 PER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현재는 2018년도 기준이에요. 2018년도에 EPS가 45,114원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한 거예요. 애널리스트들이. 이건 애널리스트 추정 평균입니다.
어때요? 2017년 38,000원보다 2018년 45,000원 순이익, 주당 순이익 상승했죠? 그러니까 PER이 어떻겠어요? 현재 가격 784,000원 나누기 45,000원 한 거니까 17배 나왔어요. 아까 봤던 2017년 기준 20배보다 낮아졌죠? 왜? 2017년에 비해서 2018년 주당 순이익이 증가했으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네, 여기 이제 기업 실적 분석해서 나오는데 주요 재무 정보가 나오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전체 매출액이 나오죠. 매출액에서 네, 저희가 볼 거는 단기 순이익, 단기 순이익. 말했지만 여기 2라고 써 있는 거는 estimate 추정치예요. 2018년도 기말 실적이 아직 발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애널리스트들 추정치를 평균치 낸 값입니다. 2017년도까지는 이 기업의 실제 실적이고요. 보시면 네, EPS 아까 봤죠? 2017년도 EPS 주당 순이익은 38,161원, 2018년도는 45,114원입니다. 네, 다음은 finbiz.com 들어가서 미국 종목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익숙한 이름, 네, 아마존 봐볼까요? PE 이렇게 써있고, 그 다음에 Ford PE, 이게 추정치 PE입니다. PE가 100배 받았었죠? 이거 향후 PE는 60배. 확 낮아지죠? 왜? 기업 이익 성장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볼까요? EPS next year예요. 36%. 과거 5년 동안은 122.8% 성장을 했고 향후 5년 동안은 43% 성장을 한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년 평균 43%씩 5년 동안 오를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존이 왜 이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는지 아시겠죠? 기업 이익 성장률이 이렇게 높았어요. AT&T라는 텔레콤 회사 확인해 볼까요? PE가 14.67배, 향후 PE 8.25배. 아까 아마존하고 비교했을 때 PE가 훨씬 낮죠. 여기는 왜 그러냐면 네, EPS를 봐보세요. 성장성 1.45%, 다음 5년 동안도 매년 6% 정도씩 성장을 하고 지난 5년간도 매년 3.5%씩 성장을 했어요. 이 역시 아마존이랑 크게 차이가 나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 PE만 딱 보고 이게 비싸다, 싸다라고 말을 할 수가 없는 게 반드시 성장성도 함께 확인을 해야 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PER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나요?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게요. 이게 사실 영상만 볼 때는 뭔가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그게 내가 실제로 해보는 거랑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종목 그냥 아무거나 하나 뭐 궁금한 거 뽑아서 들어가서 PER 한번 확인해 보시고 같은 업종 내에서 다른 종목이랑도 한번 PER 기업 성장률 함께 한번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이거 딱 자기 걸로 만드시고 앞으로는 PER 보실 때 얘는 PER이 이래서 15배구나. 얘는 PER이 이래서 25배구나. 얘는 한 35배 받아도 될 것 같은데 지금 20배밖에 안 되네. 그럼 한번 긍정적으로 볼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고요. 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